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개발의 역사 강좌를 맡은 정수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동계, 호혜와 협동의 가치라는 주제로 현대 한국 농촌개발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조선시대의 가치를 찾아봅니다. 주제는 마을과 동계인데 모두 조선시대 경상도, 경주가 그 대상입니다. 사진은 조선시대 경주를 묘사한 지도입니다. 오늘날과는 땅과 공간을 보거나 묘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마을, 그리고 그 속의 공동체 혹은 조직에 대한 해석도 조금은 달라야 할 듯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 각기 다른 사례를 통해서 조선시대 마을, 특히 농촌 마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경상도에서 상주와 더불어 가장 크고 대표적인 고을이었던 경주의 국당리 마을의 동계 사례입니다. 이 마을은 2018년 현지조사 결과 원본 자료를 분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을에는 여전히 계주와 유사 등 조직이 있고 동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학중앙인권에서 자료를 분실하기 전에 1990년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 두었는데 그 이미지로 실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주 국당리 모습이 이렇습니다. 보통 시골 마을 모습입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보려는 내용은 마을 구성원들이 계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성원의 변화와 연결관계, 그리고 동계가 목적으로 했던 호혜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혼례와 초상이라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행사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동계가 조직되고 작동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면 성리학적 가치에 맞는 장례와 더불어 혼례도 잘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러한 의례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는 조선시대 동계를 실시했습니다. 이 동계는 상동계로 일컬어지면서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의 계주를 비롯한 계원들은 상동계가 임진전쟁 직후 창설되어 40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32년 간행한 경주읍지에 수록한 상동계 기록이 이러한 전통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읍지의 내용입니다. 상동 서사를 짓고 여씨와 주자의 향약을 따라서 풍속을 바로잡으니 일대가 달라지는데 이르렀다. 계안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전하고 있어 아름다운 자취가 된다. 인용문은 상동계가 상동서사라는 공간에서 향약을 실시하자 경주에 어떤가는 서원이었던 옥산서원이 호언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동계를 전통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는 현재도 전통을 계승하여 국당리를 중심으로 상사의 부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문서 기록에 의하면 동계에 대한 전통 발견이 19세기부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1898년 2월 17일 개정한 동계의 내용에 있습니다. 국당리는 상동계가 경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전통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을은 이러한 인식을 현재까지 유지하면서 6개 마을, 6개 문중의 협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협동을 상징으로서 상동계를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당리입니다. 이 사례에서 조선시대 토착 농촌 지식으로서 동계를 살펴봅니다. 국당리에 동계가 설립된 배경은 전란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동계의 경우에도 그 배경은 전쟁이 작용하고 있긴 했습니다. 임진전쟁 당시 경주는 왜군의 진군로에 위치하면서 고적이 모두 소수될 정도로 피해가 아주 심했으며 전쟁 후 복구가 급선무였습니다. 이를 위해 조정에서 1601년 동지사 이정구가 지역 엘리트 선비들 중심의 상부 상주를 통한 지역 안정을 주장하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1627년과 1636년 연이은 호란으로 조정은 물론 지역에서도 위기의식이 높았습니다. 임진전쟁 이후 17세기 전반의 이런 분위기는 경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630년 영천, 경주 등 인근 8개 고을에서 도적이 창궐하고 1660년 경주 일원에 도적들이 출몰하여 관할을 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경신대거근과 을병대기근이라는 극심한 기근이 전국을 엄습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연이은 고난은 경주의 말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외부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이 주민의 협동이었습니다. 이처럼 협동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성리학적 이념이 있었기에 동계를 창설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리학을 주창한 주인은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의 이러한 협동을, 특히 지식 엘리트들의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국당리 동계의 창립 시점은 17세기 초반이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동계 고문서는 1633년이 가장 오랜 기록이지만 창설 당시의 기록을 담은 개안이 전하지 않아서 정확한 설계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좌목을 새로 작성하는 주기가 대체로 3년, 8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동계는 1630년에서 1624년 사이에 설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 참여자 연령을 분석하면 동계에 입록하는 연령의 하한이 20세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27년쯤 국당리 동계가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주 지역이 혼란의 중심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자료가 현재 이미지로 확인 가능한 1633년 국당리 동안입니다. 현존 자료로 추정한 1627년 동계 창립 당시 개안의 거주 범위는 국당리를 중심으로 한 인근 다수의 자연마을이었습니다. 17세기 초 대부분의 마을은 4-5개 성씨가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이성 잡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경주 지역의 대표적인 양반 마을로 알려진 양동마을도 그랬습니다. 이로 본다면 국당리도 여러 성씨가 주위의 자연마을에 함께 흩어져 거주하는 형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당리 인근의 마을은 16세기 고문서부터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당을 중심으로 유금이라든지 왕신리, 비남리, 중명동, 오금리가 그것으로 이들은 동계 참여 마을입니다. 마을 기록을 통해 16세기 국당리 일대 지역에 여러 성씨가 많은 마을에 흩어져 살다가 18세기 중엽 이후 현재의 동계 체계가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은 국당리 인근의 마을 조사에서 확인한 동계의 중요 구성 성씨였던 아산장씨 족보 자료입니다. 족보는 동계에 참여한 인사들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 자료를 바탕으로 동계의 구성 내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당리 동계에 참여하는 인근 마을과 성씨의 내력을 시차가 있습니다. 국당리 일대에는 경주와 인근 지역 토성이 먼저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신광 진씨는 경주부 속현 신광현의 토성으로 진선이 국당리에 먼저 정착하였으며 경주의 또 다른 토성인 경주 최씨 최정설은 왕신리에 살았습니다. 족보로 이들의 생존 시기를 추정했을 때 국당리 정착 시점은 15세기 전반이었습니다. 이들과의 혼인을 계기로 국당리 일대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족보에는 영일정씨 정수영이 경주 최씨 최정설의 딸과 혼인을 계기로, 안동구시는 권철손이 영일정씨와의 혼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 기록으로 추정한 이주 시기는 16세기 전반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고려할 경우 1627년 동계 창립 당시에는 신광진씨, 경주 최씨, 영일정씨 등이 주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667년 아산장씨, 1685년 서산유씨 등이 인근 마을에 거주하면서 동계에 참여했습니다. 18세기 이후에서야 국당리를 포함한 6개 마을의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6개 마을의 6개 성씨로 시작하지 않은 동계는 참여 성씨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씨별 구성원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동계 관련 고문서 기록에 의하면 1633년의 좌목에는 8개 성씨로 시작했습니다. 17세기 동안 12개로 증가했습니다. 12개 성씨는 강씨, 권씨, 김씨, 박씨, 안씨, 오씨, 이씨, 유씨, 장씨, 정씨, 지씨, 최씨로 이들이 동계 협동을 위한 연대 범위였습니다. 17세기 동안 국당리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과 성씨의 개원의 출입이 잦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주지 변경의 요인이 작동했습니다. 고문서에 타관이나 타면으로 이가한 개원에 대한 제외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세기 동안 동계에 등록한 개원은 누적 118명이며 연도별로는 1633년에 26명에서 1693년에 44명까지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국당리 동계는 임시전쟁 이후 1627년쯤 위기의식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를 협동을 통한 연대로서 극복하기 위해 조직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초기 4-5개
마을에 거주하는 신광진 씨와 경주철 씨를 주축으로 여러 성씨에 의해 작동하면서 개원의 거주 마을과 참여 성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동계는 지속을 위한 개원 사이의 협동 규약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를 적시한 고문서는 없지만 동안을 이용해 복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참여 자격은 국당리를 비롯한 인근의 마을에 거주하는 선비, 즉 양반가 인물들이었습니다. 1636년 동안 기록에 안천명이 타면이고 미준 동약, 즉 동약을 지키지 않고 다른 면으로 이사한 사유로 제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운의 신분에 대한 제약은 다른 동계 사례에 비해 낮아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은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658년 12월 24일 개원 최진남을 비롯한 7명이 하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자 이들에 대해 계에서는 제명하는 효주 삭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동계에 계속 참여하고 있어 개원 간의 갈등 조절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동계의 참가 자격은 거주지가 우선이었습니다. 동안 5, 6개 마을에 사는 양반 8개에서 12개 성씨가 주축이었던 이유입니다. 가까운 마을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협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7세기는 그랬습니다. 거주지 우선의 동계 구성과 개원 간의 갈등 조율을 통한 협동을 위해 계를 관리하는 조직도 있었습니다. 동계 창설 초기에는 동계 운영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1644년 동안을 수정하면서 동계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공사원과 유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1650년부터 공사원 1명에 유사 2명 체제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1663년부터 성만적동 관행에서 성명을 모두 밝혀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동계 운영을 위한 조직의 변화는 개원들의 합의, 즉 협동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17세기 국당리 인근 여러 마을에서도 동계를 운영하면서 관련한 지식을 공유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국당마을 인근의 여러 곳에서 동계가 작동한 사실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609년 양동리, 1657년 다산리, 그리고 1687년 양월리에서 동계가 설립되었습니다. 옥산리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들 동계는 국당리 개원과 중첩되거나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보 공유가 있었습니다. 국당리 인근 마을에 대대로 거주하는 양반들이 동계를 조직하고 협동으로 수백 년 지속하는 운영은 국당리 인근 마을에 대대로 거주하는 양반들이 동계를 조직하고 협동으로 수백 년 지속 운영한 이유는 현실적인 상호 간의 이익, 즉 호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원의 상사에 상호 부자하는 것이 호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리학 이념에 따라 장례 의절은 중요한 덕목이었으나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이은 상사로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상패가 조선시대에 빈번했습니다. 동계의 조직만으로 양반, 그리고 양반 마을의 위상을 갖춘 마을로 개발하기에는 제약이 있었으며 성리학적 소양을 실천하는 양반의 지속적인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상패로 인한 실천의 한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마을의 성리학적 가치, 효가 무너져서 마을 공동체에 불명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대응하기 위한 공유가치, 즉 호의 협동의 대상이 상사에서의 상호부조였습니다. 국당리 동계도 그랬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역시 마이크로필름 자료입니다. 국당리 동계에서 부조를 위한 재원의 규모와 운영을 담은 고문서, 즉 동중상사 부물차하기입니다. 1614년부터 18세기까지 계에서 상사에 부조한 지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상사에 부조한 대상과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동계에서 부조 물품을 지급한 개원 54명에 대한 72건의 사례로 국당리 동계의 상사 부조 규약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조는 개원의 상사 중 초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했습니다. 개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와 모, 그리고 처와 처부모 등의 상례에도 동계로부터 부조가 있었습니다. 부조 내용은 부목과 부지와 같은 목명과 종이였습니다. 17세기의 부조는 부목 2필과 백지 2-3권이었습니다. 한편 1698년 정종주의 초상에 목명과 종이 대신 동전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즉 18세기부터 동전 부조가 관행으로 정착했습니다. 1678년 동전 유통이 부조 관행의 변화를 유발했습니다.
동전을 부조할 경우 목면 두피를 동전 이전으로 적용하였지만 종이는 그대로 두건을 지원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부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계의 재원 유지가 필요했습니다. 1702년 정우주의 처상과 이경의 어머니 소상에는 백지 한 곳만 부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조 횟수도 괴원 부부와 부모에 대한 부조를 유지하려 했으나 운영 상황에 따라서 3회에서 절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계의 입력 기간에 따라 부조의 금액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괴원 이경아는 7년간 괴원작을 유지함에 따라 동계는 그의 어머니 상에 백지 한 곳만 부조했습니다. 동계에서 호의 내용이었던 부조의 규모에 차등과 제한을 결의한 배경은 재원의 한계였습니다. 5년 단위로 상사 발생의 추이를 정리하였을 때 17세기 동안 상사의 횟수와 부조 지출이 증대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신대기근과 을병대기근에 따른 동계 운영의 위기도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계는 재원 지출 규모를 줄이는 여러 계약을 개원들이 결의함으로써 지속을 위한 협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